사진이랑 연락해 주시죠. 건설 이용합니다. 지금 배 넘어가 있습니다. 지금 배가 많이 넘어가 있는데 움직이고 있습니다. 빨리 와주시죠. 서주시죠.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짜죠.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완전히 전복된 오전 10시 31분부터 대통령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한 오후 5시 15분까지 7시간 가까이 대통령은 어디서 무엇을 했을까요? 최순실 사태와 맞물려 논란이 증폭되자 청와대는 무려 2년 7개월 만에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밝혔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라는 청와대. 하지만 세월호 진상규명단체인 4.16 연대는 청와대의 해명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제시한 대통령의 시간대별 행적이 모두 엉터리라는 주장인데요. 청와대가 말한 팩트, 그리고 4.16 연대가 다시 내놓은 팩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청와대는 대통령이 관저 집무실과 청와대 경내에서 사고 당일 30여 차례의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단어, 관저 집무실입니다.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침소가 있는 곳이 아니고 정말 그 직무실에 가서 업무를 보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랬을 때 이것이 정상적인 권위가 서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문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청와대 안에는 관저 집무실, 본관 집무실, 비서동 집무실이 있는데 이날은 박 대통령이 주로 관저 집무실을 이용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청와대 어디서든 보고를 받고 지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 대통령은 출퇴근의 개념이 아닌 모든 시간이 근무 시간이라고 덧붙였는데요. 그러자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을 지낸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SNS를 통해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관저 집무실은 출근 전이나 퇴근 후에 이용하는 곳이고 관저 집무실을 이용했다는 건 그날 출근하지 않았다는 뜻이라는 비판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 4.16 연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보고만 받았을 뿐 특별한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참사 당일 첫 서면 보고를 받은 것이 오전 10시이고 이후 관저에서 상투적인 지시만 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대통령의 상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겁니다. 들리는데 이거 저 배가 사람의 성질을 보다 한 90% 정도가 거의 다 넘어간 상태거든요.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나가지를 못해요. 나가지를 못해. 잡고 있어야 돼. 사람이 밖에 나가지를 못해요. 배가 지금 10% 정도 넘어가거든요. 저희 YTN은 사고 당일 오전 9시 19분에 진도 부근 해상에서 500명이 탄 여객선 조난 신고가 들어왔다는 내용을 처음 보도했습니다. 이후에 청와대와 국정원도 YTN 뉴스 속보를 보고 사고가 일어난 걸 처음 알았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4.16 연대는 세월호 침몰 당시 박 대통령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정황 주장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박 대통령은 오전 10시에 첫 서명 보고를 받습니다. 이후 2차례 걸쳐 전화 지시를 내렸는데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없도록 하라, 철저히 구조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때는 이미 배가 거의 침몰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 YTN에 현장 사진이 한 장 들어왔습니다. 현장 사진입니다. 지금 배가 네. 완전히 좌현으로 90도 넘게 90도, 90%, 이게 90%가 아니라요. 90도입니다. 당시 YTN에 긴급하게 사진 2장이 들어왔습니다. 오전 10시 26분경이었는데요. 배가 90도로 아예 기울어져 배 바닥이 훤히 보인 사진으로 당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 오전 11시 반쯤 세월호가 뱃머리만 남기고 완전히 물에 가라앉았을 때도 서면 보고만 이루어졌다고 4.16 연대는 주장합니다. 한 15차례가량 보고가 있었고 한 번 정도 전화로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고 반박 내지는 해명을 한다고 올렸는데, 그런데 그렇다면 왜 해명을 제대로 했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7시간 뒤에 가장 유명한 왜 아이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데 아무도 구호할 수 없습니까? 라는 건 상황 파악이 안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와대는 해명글을 통해서 그날의 진짜 비극은 언론의 오보에 따른 혼돈이었다며 화살을 언론으로 돌렸습니다. 물론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4.16 연대는 청와대가 전원구조 보도가 당시 오보였음을 모를 리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돌아보겠습니다. 당시 11시 1분에 한 종편 방송사에서 학생들 전원구조라는 첫 오보가 나갑니다. 이어 지상파 방송사와 또 다른 종편에서 단원 고발로 역시 학생들 전원 구조라는 오보가 나가고 저희 YTN도 11시 4분에 뼈아픈 전원 구조 오보 행렬에 동참합니다. 하지만 첫 전원 구조 오보 이전인 오전 10시 52분경 이미 청와대는 해경과의 한라인을 통해 연락을 했는데요. 대화 녹취록을 보면 청와대와 구조당국은 오보 때문에 혼선을 겪을 게 아니라 오보를 바로잡아야 할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 녹취록에는 학생들이 선실에서 못 나오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청와대 상황실과 해경 사이의 대화 내용을 보면은 네. 10시 반쯤 이미 그와 같이 거의 침몰해가는 상황을 알고 있었다고 하면은 결국은 오보를 정정해주는 적극적인 어떤 역할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 수동적으로 언론의 내용만 받아서 그것이 결국 언론의 역할이다, 언론의 책임이라고 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비판의 여지가 상당히 큰 점. 청와대가 오후 3시쯤에야 구조 상황에 대해 제대로 된 보고를 받았다는 것도 조금 이상하죠. 대통령이 중대본 방문 지시를 한 건 3시였는데 실제 중대본에 도착한 것은 5시 15분이라는 점도 여전히 의문입니다. 어쨌든 청와대 해명으로 대통령이 당시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관저집무실에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곳에서 당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더 구체적으로는 누구와 세월호 구조 과정을 지켜보며 지시 방향을 논의했는지 더 상세하게 추가로 공개를 해야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논란은 종지부를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